자, 이제 뭐냐면 하이라이트입니다. 자율신경에 관한 새로운 해석. 30년 전에 발견한 4가지 모순을 이제야 말합니다. 저도 뭐냐면 살아야겠게 30년을 참았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말할 겁니다. 제 강의를 전에 들었던 분들도 이거는 처음 들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가 거의 모든 게 다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현대학에서 자율신경계 모순 4가지를 여러분들 할 거예요. 새로운 가설들도 주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인정받아서 의학계에 받아들여지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노벨의학상에 적어도 2-3개는 나와야 돼요. 왜? 강론이 아니고 총론 부분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아까 그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바이러스라고 정의하는 것도 노벨상을 받아야 될 거고, 거기에 따른 항바이러스, 광범위항소를 개발한 것도 받아야 될 거고요. 또 체질의학도 어떻게 돼요? 전 노벨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막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율신경계에 4가지 중요한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 전달물질의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특히 어디냐? 부신수질을 경우에는 절전신경계의 신경 전달물질의 종류는 2종이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량작용에 수정을 해야 돼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는 기량하지 않는다고 전 정의했어요. 자, 3번째는 반대로 부신피질 호르몬과 교감신경계는 서로 기량관계이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제기하는 알파 수용체, 베타 수용체 이론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해가지고 1은 심장에 있고 뭐 2는 뭐 폐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많이 열심히 외웠는데 그게 다 저는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자, 아마도 오늘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이 4편을 다 못하고 2편까지만 하고 끝내지 않게 될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물 좀 마시고요. 자, 학문적 관성을 깬 송구자들이 있어요. 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 이상한 것들이 왜 수많은 사람들한테는 보이지 않을까요? 또 수많은, 아니, 여러분들한테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조금만 주의를 기다리고 조금만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거를 학습했기 때문에 저는 안 보인다고 생각해요. 자, 세계적으로 또 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됐던 것들이 있죠.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지동설이죠. 그동안 천동설이 하늘이 돈다는 것이 갈릴레오가 어떻게 돼요? 지구가 돈다고 설명했어요. 이거는 천기에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 지구가 도는 게 더 쉬운 거거든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그걸 보니까 당연한 거죠. 지동설을 그랬다가 종교적으로 뭐 큰 핍박도 받고 그랬죠. 다윈의 진화론도요. 뭐냐면 그 다윈이 배를 타고 어떻게 돼요? 갈라파고스 갔더니 어떻게 새의 부리가 다르더라. 달라서 그렇게 봤더니 먹이에 따라 달라지더라. 그렇게 해서 진화론 한 거예요. 뉴턴의 만리인력은요. 이때 시대 때 누구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익으면 한 땅으로 떨어진다는 건 다 알던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다 알죠. 감나무에서 감이 익으면 땅에 떨어지죠. 그렇죠? 그거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떨어질까 하는 의문 하나를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돼? 그 당시에 어떻게 돼? 뉴턴 이전에는 어떻게 돼? 없었고 뉴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뉴턴이 어떻게 돼? 만리인력이라는 대단한 것을 찾아낸 거죠. 물리학의 어떤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거는 천재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건 천재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칼 융의 성격 유형론이나 이재마의 사상의학은 조금 더 관찰을 좀 환자한테 주의를 기울이고 환자의 생각을 읽고 환자 성격들을 파악하다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7가지 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이거는 뇌 수준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천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내겠어요? 그렇지만 갈릴레오의 지동설, 다윈의 진화론, 뉴턴의 만류 인력, 그 다음에 칼륨의 성격 유형론,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물론 뛰어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판단을 했다면 가능한 것들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자연치유도, 제가 얘기하는 바이러스 감염도, 또 제가 얘기하는 그런 신경기 질환의 자연치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설명할 자율신경계의 그런 그 오류들도 사실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어렵게 공부한 것들 때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지식을 버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해내야 돼요. 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천동설일 때 지동설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재판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 종교에서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이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돌아야 되는데 지구가 태양을 돈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윈의 진화론도 하나님의 창조론을 아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거잖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그때 과학계에서의 그 해의 평가를 올해는 특별한 과학이론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했대요. 다윈의 진화론도 세상의 빛을 처음부터 본 건 아니죠. 뉴턴의 만류인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뉴턴만 생각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까지의 과학적 관성을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지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한다면 제가 어떻게 돼? 생리학에서도 그 많은 걸 봤듯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못 본 여러분들도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화하길 바래요. 자, 정보 전달의 그 진화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다세포 생물로 진화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포와 세포 간에 어떻게 돼요? 정보 전달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쪽에서 분비샘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호르몬을 분비하면 어떻게 돼요? 수용기라고 하는 거기서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제일 원시적인 신경 전달 체계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그 분비돼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되게 전신적이고 어떻게 돼요? 체액을 통해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되게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의 그 호르몬 수용기의 반응을 빨리 유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과잉 생산, 과잉 분비가 불가피해요. 왜? 자, 딱 필요한 양만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디지털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날로그식으로 혈중이 풀리면서 서서히 높아졌다가 어느 정도 해서 높아져서 작동을 하고 다시 어떻게 돼요? 서서히 낮아지면서 작동이 풀리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과잉 분비해서 앞에 시간을 작동되기 전까지 시간을 짧게 줄이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의 지속 시간은 더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돼요?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분비샘과 수용기를 직접 연결시킨 거예요. 특히 수용기가 진화가 된 게 아니라 분비샘이 진화해서 분비샘이 쭉 수용기까지 연결되는 거죠. 이 수용기까지, 분비샘에서 수용기까지 지나가는 게 무수초신경계죠. 그래서 그 호르몬계와 무수초신경계로 한 단계 도약이 어떻게 돼요? 전달 속도가 50배에서 100배가 향상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때만까지만 해도 어떻게 돼요? 호르몬계와 그 다음에 무수초신경계가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공유하죠. 그래서 노르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이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해요. 그러다 이제 수초신경계로 진화가 돼요. 더 빠른 전달을 위해서 수초라는 건 뭐냐면 신경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기름막을 씌우는 거예요. 기름막을 씌워서 어떻게 돼요? 전기의 방전을 방지하면 이것들이 온전히 전기가 전달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돼요? 호르몬계하고 이제 인연을 끊죠. 어떻게 해요? 신경 전달 물질을
노르에피네프린이 쓰는 것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라는 것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미 신경계하고 호르몬계가 이때 완전히 절단이 되는 거죠. 무슨 신경계만 해도 어떻게 돼요? 호르몬계와 같이 공유를 해요. 그렇지만 수초신경계는 이때 완전히 절단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절단이 되면서 어떻게 뭐가 다르냐? 국소적이고 빠른 신경 전달만 있어요. 전신적인 신경은 없어요. 그렇지만 무수초신경, 노르에피네프린을 공유하는 무수초신경은 어떻게 돼요? 국소적으로도 신경이 전달되고 어떻게 돼? 전신적으로도 신경이 전달되는 거예요. 국소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신경이 전달되는 거고요. 전신적인 건 어떻게 돼? 부신 수질에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계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돼요? 무수초신경계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50배에서 100배가 향상이 되죠. 그러면 호르몬계에서 보면 적어도 어떻게 돼요? 250배에서 10,000배 정도의 속도 향상이 일어나는 거죠. 진화는 어떻게 돼요? 교체가 아니라 첨가예요. 기존의 체계 중 낡고 필요한 것에만 상위 체계로 전환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호르몬계가 다 그 무수초신경이 된 게 아니라 필요한 게 무수초신경이 되고 무수초신경이 더 필요한 게 수초신경계로 전 진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